계시고 1분 있다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님 한 분이 지금 올라오고 계신다고 해서요. 그분만 올라오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군산 시민정책연대 집행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건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산 시민정책 연대 정책 제안 및 매니페스토 서약식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 방송 자체가 SNS로 라이브로 중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여기 계신 공동대표님들 좀 이따 잠깐 소개를 할 건데요. 대표님들하고 여기 참여하셨던 몇 번 위원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이번에 지방선거를 위해서 시민들과 우리 시민사회 정치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여러 고민과 논의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이번 연도에 시민들의 실제적인 정책들을 좀 제안하고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를 결의를 했고요. 이번 연도 2018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정책들을 제안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개월 동안에 여러 시민들이 모였고 분과가 14개가 나뉘었고 그 가운데서 128개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주 각 분과별로 정책들을 가져오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 가운데서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거쳤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의 시민사회단체 몇 분이서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문가분들이라고 해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안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들이 의미를 삼고 있는 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들을 모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평생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모이셔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냈고 특히 어촌수산업 관련해서도 평생 섬이나 이런 곳에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냈고 청소년들도 1년 넘게 자기 내용들 정리한 것들을 간추려가지고 정리해서 그래서 현장에 실제적인 자기 목소리들이 좀 투영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과정 가운데 참여자분들이 공동대표님들과 집행위원님들 한 23분이 계시고요.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각 분과별로 참여했던 분들과 현재 저희 정책들을 지지하고 참여했던 분들이 책자 나눠드린 분들이 계시는데 1,109명이 참여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만들어진 정책을 여기 오신 후보님들께 좀 잘 받아주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좀 같이 시장이 된 이후에 됐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렸고 후보님들 모두가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꼼꼼히 살펴봐 주셨고요. 실제적으로 실행하고 보류하고 거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군산시민정책연대가 제안한 내용들을 정책을 많이 받고 작게 받고는 우선순위가 매겨 있는 건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많은 걸 하고 싶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차선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이 했다고 좋다, 적게 했다고 나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모든 내용들은 실제 당사자인 시민들이 평가하고 정리할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오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정 가운데에서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한 말씀 드리면 후보님들 원래는 군산대학교 홀을 얻어서 시민들하고 간담회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했어요. 정책 제안에 대한 부분들 후보자님들과 시민들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뒤에 선관위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았는데 일단 기간들이 아직 그 토론하는 기간이나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저희 단체가 하려면 그 행사 전 2주 전까지 시작하는 부분들로 가능한 부분이고 그 이전에 하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핵심은 단순합니다. 좀 이따가 의례적인 인사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자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 그 영상팀하고 대표님들과 저랑 찾아뵈면서 소신이나 정책들은 다 받아가지고 또 간단하게 요약해서 편집해서 이미 동영상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계속 관람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가능한 부분들은 정리를 했고, 그래서 오늘 후보자님께 충분한 제안할 이야기라든지 내용들을 정리하고 발표할 시간을 드리는 게 좀 예의인데,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좀 부탁을 드리면 후보님들께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좀 경청하고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행사는 일단 중간에 정책 제안하는 순서, 여기 저희 대표님이 정책 제안하는 순서와 그리고 그 선거를 앞으로 혼탁하지 않게 잘 진행한다는 매니페스토 관련 행사에 대한 서약식까지 해서 짧은 시간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같이 좀 안내를 드리고요. 그럼 바로 처음 순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군산시민정책위원회가 순수하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힘으로 모여서 활동을 하는데 그 안에 공동대표님이 4분이 계십니다. 그 먼저 황진 대표님, 조인호 대표님, 문정숙 대표님, 김현철 대표님 4분이십니다. 잠깐 일어나서 잠깐 그냥 함께 인사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어르신들인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까지 계속 후보님들 찾아뵈면서 오늘 행사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근데 우리 조인호 대표님께서 남북 정상회담도 과정 가운데서 리허설도 며칠간 하고 하는데 우리도 뭐 좀 해야지 않겠냐까지 얘기도 해주시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 말씀 및 행사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군산 시민정책위원들을 대표해서 우리 조인호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시장 후보님들 소개해드리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군산시민정책연대는 여기에 앉아 계신 시장 후보님들, 그의 선관이나 언론사나 여러 이 회원님들 열린 가슴으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름만 들어도 좋은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자기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한 일을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일을 꿋꿋이 추진해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살맛나게 합니다. 여기 모든 우리 모이신 여러 귀한 어르신들 또는 이웃 형제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이 귀한 손님들을 모셨으니까 저희 군산시민정책연대 그 연혁, 그 다음에 회원님들,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초청한 후보님들 소개, 이런 순으로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뜨겁고 뜨거운 여름날 모였습니다. 그것은 자주적인 성격으로, 그 다음에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 구조로 자주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일요일 오후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서 30여 차례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 어민들이 생각하는 거, 노동자가 생각하는 거, 소상인이 생각하는 거, 청소년이 생각하는 거, 교육이 생각하는 거, 이걸 모으고 또 모아서 회의와 토론과 정책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일념은 풍요롭고 넉넉한 군산, 살맛나는 군산, 모든 시민들한테 골고루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군산, 이것이 바람이었습니다. 이런 열정은 어려운 여건을 다 해소시키고, 즉 자주적이고 수평적 그런 원칙 하에서 저희들은 사무 현장에 있는 소리에 귀를 귀담았습니다. 그래서 14개 분과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14개 분과 128개 항목의 정책을 집약해서 오늘 저희들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것은 군산 시민운동사나 우리 정치 발전에 큰 초석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정책에 지지해 준 분이 1109분이 지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대표분들, 그 다음에 분과장님들, 이것은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 구조입니다. 분과장님들,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저 멀리 장자도에서 저 대하 저쪽 이 산골 동네에서 일요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식사도 제대로 한 번도 못 하고 이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분과장님들 정말로 거룩하시고, 여기 장소를 제공해주고 기록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신 청소년 자치연구소 측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몇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5천년 역사에서 정말로 자랑스러운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73주년 기념일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우리 민족사에서도 아주 자랑스러운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충무공은 진충보국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오직 일념은 애국애족이었어요. 한산대첩에서 아주 승리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백의 종군을 한 그 기간이 5개월이었어요. 이때 뭐 했냐? 292명의 민간인을 만났어요. 민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다음에 초지일관 전투력을 키우고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유명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 130여 척을 격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민중과 시민과 백성의 소리를 귀담아서 그것을 신뢰하게끔 하는 것은 이순신의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역사에서 많은 인물이 나고 자라고 이렇게 세상을 뜨고 했어요. 그런데 중국
산동성 곡부에 가면 대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졌냐 하면 만세사표라고 써 있어요. 지금 공자가 탄생해서 2600여 년이 지났는데도 오늘날 중국 그 엄청난 인구의 중심 축은 공자예요. 그래서 군산에도 정말로 유능한 인물이 큰 인물이 만들어지고 키워지고 도와줘서 이 나라를 이끄는 정치 분야나 경제 분야나 학문 분야에서 많은 인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리고 봄이 온다고 해요. 봄. 남북한의 교류에서. 그런데 시무형 청무성이라고 저희들은 봄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봄은 와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민의 소리, 양심의 소리, 정의의 소리, 민족의 소리, 이것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여기에 초대받은 정말로 큰 일꾼, 초지일관, 처음처럼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군산시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 교육적으로, 농수산업 모든 분야가 1등 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모임을 저희들은 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큰 변혁기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는 점진적으로만 변화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변하지 않으면 침체되고 낙후된다. 저희들도, 정치인도, 시민들도, 모든 공무원들도 바른 쪽으로 변화가 돼서 이 군산이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고 신뢰해서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살맛나는 군산, 희망이 넘실대는 군산, 수산업, 어업, 농업 이런 것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서해안 번영을 가져오는 군산, 이것을 저희들은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모여주신 내외 귀분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초대했던 그 시장 후보님들 정말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러면 그 선관위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에 준해서 정책이나 토론이나 공약이나 이것을 듣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 그 말씀을 하시니까 선관위 그 요강 여기에 준해서 이렇게 하는 그 순서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순서대로 박종서 민주평화당 박종서 후보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님. 다음은 서동석 후보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당 김규동 후보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진희환 후보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출발점이 이렇게 깊지 않으니까 순서나 모든 진행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후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그 후보님들께 제안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정책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저희 상임대표님이신 황진 대표님께서 잠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후보님들께, 5분 후보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도 죄송하기도 생각합니다. 우리 사위자께서 집행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정말로 바쁘고 금죽 같은 시간인데, 이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받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편으로 그런 걸 뺏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편하게 좀 잠시 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후보님이 다 계시잖아요. 다른 분들 지금 운동하고 계시는 안 계시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쉰다 생각하시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조인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14개 분과 한 128개 항목을 가지고 정책을 제안했는데, 저희들이 주장했다 해가지고 반드시 이걸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면 우리만이 옳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도 다를 수 있고, 또 우리가 제안하게 됐지만은 한시적인 시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스스로 봤을 때도 좀 다듬어야 될 부분도 있다, 더 정교하게, 또 수준도 높일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정책을 여러 날 동안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숙고해서 만든 정책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소개를 드린 대로 이 정책을 만든 것은 아마추어들이 사실 만들긴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걸 폄하해서가 아니고 정책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만든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겠지만 꼭 정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프로를 가지고 그걸 직업으로 갖는 분들이 만든 정책만이 옳다, 항상 수준 높다,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4분과에 대한 위원장님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만큼은 적어도 군산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분들로만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저 삶 속에서 자기들 평생 일구온 운동 현장에서 경험과 지혜와 하여튼 쌓아진 축적된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후보님들께서 진지하게 숙고하시고 받아주셔서 정책을 집행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전달해 드렸고, 후보님들께서는 거기다 일일이 파악하셔서 이렇게 가부에 대한 체크까지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세한 얘기 시간 관계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가 저희들이 정책을 발표하고 후보님들께 그걸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을 수가 없어서 한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민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농민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 노동자들과 쉽게 비교할 수 있는데, 도시 노동자들은 이제 물가도 오르고 노동 임금도 오르고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임금이 조정이 되는데, 농협 예산은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사실 한국이 경제를 발전하는 부분은 우리가 아다시피 상당 부분 농업의 희생에 의해서 그 바탕에서 경제가 발전됐다고 생각하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우리끼리 다 투자하는 것은 아니로도 적어도 형평성에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농협 부분에서는 군산시 농협인센터에 현재 8%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한 10% 정도는 돼야 최소한 형평성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근로자 노동자들에 대한 처벌을 낮춰달라는 건 아니고요. 저 형평성에 맞게 그 정도로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제시된 농민 분야의 정책입니다. 행정법무 부분에서는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작용을 위해서는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 절차의 공정과 적법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공개를 통한 감시가 통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개를 통한
그 공개 자체가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하고 그걸 좀 구상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행정의 투명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0% 투명할 수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시민들과 같이 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그걸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좀 표현하거나 그렇게 그걸 행정으로 나타내지 못하는데 그 부분을 세심하게 투명한 행정을 해두시라는 그런 부분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이제 그 책자에 있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군산에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군산 지역에서 문화정책에 그 축제가 특히 많이 있고 문화정책을 특히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다양한 연령층이 포함할 수 있는 구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전문가 참여는 뭐 지금도 많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신인 예술가들 사실 보통 등잔 밑에 어둡다고 뭐 교수님들이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위부 인사들을 많이 초청해서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데 지역에 있는 정말 유능한 분들을 발굴하셔서 그런 시스템과 제도 안에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에 대해 실질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군산의 문화예술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식이 그걸 지금 제안하고 있는 바입니다. 청소년 교육 부분은 우리가 흔히 청소년들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다, 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정확한 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현재라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참고 희생돼야 되는 세상이 아니고 현재의 청소년들에 대한 행복과 그들의 관심에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것이고 그래서 청소년 교육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그 절차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사실 이게 전에도 개인적으로 들었던 게 정말 탁월한 생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군산이 지금 산단을 중심으로도 공업에 의해서 많이 군산의 경제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 거기에도 많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은 근래에 겪는 것을 봤을 때 대기업이죠. 공업 위주의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든가 발전은 한계가 있고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목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또 하면서 동시에 제의되어 왔던 우리의 군산이 갖는 특징이 있잖아요. 바닷가라는 거. 어쩌면 항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정말로 군산이 전주 못지않은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지역에 영향력 행사했던 군산의 명성을 되찾으려면은 그건 수산업을 부응하지 않고는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거에 된다는 건 책에 나와 있고 더 논의가 돼야 되고 전문가적인 그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패러다임을 가해주시라는 거라는 겁니다. 공단에 있는 공장들만 가지고는 안 된다. 군산 경제가. 지역의 수산업에 대한 부흥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꼭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라.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사회복지 부분은 군산 지역에 지금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특히 그렇습니다. 열심히 당사자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 지역의 다른 지역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적 투여가 작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익산보다는 재정 자립도가 4.25%가 군산이 높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재정 투여도는 0.34%가 도리어 낮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산술적으로 경제적 측면을 경제적으로 산술화시키면 약 320억 정도로 합니다. 익산 정도의 그 재정 지출이 있다면. 그래서 사실은 군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그 어려운 분들, 사회복지 대상이든 특히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는 320억 정도를 지금 손해보고 해마다 손해보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절실한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그 보수층에서는 우리가 포퓰리즘이네 그냥 낭비네 뭐는 얘기도 사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정보나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무조건 그 생산이 없는 가운데서 지출이 복지만 성장이 없는 가운데서 복지만 지출할 수는 없는 건 사실이고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평균 정도의 특히 이제 OECD가 우리 OECD 국가 있지 않습니까? OECD 국가는 어느 정도 하는 것 정도는 알아서 그 정도 수준까지는 더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 지출이 확대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에 현격히 모자라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우리 후보님 충분히 아실 것 같지만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정책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 적폐 부분 사실 말이 좀 요즘 적폐 얘기 나오게 하는데 우리 그래도 사실 군산 이게 적폐
적폐라고 해야 되는가 모르겠지만 요새 용어가 그렇고 서로 이렇게 통용되는 언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게 적폐라는 용어를 썼는데 적폐 부분 그것은 이제 두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행함에 있어서 정말로 시민들이 적폐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 실제 있는데 그건 두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는 정말로 적폐인 부분 정말로 그 말할 것도 없이 그건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또 한 부분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나 잘못된 이해에 의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사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런 부분만큼은 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켜서 그렇게 오해받지 않는 행정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게 그런 그 시정에 대한 시스템을 제도를 와시켜주면 좋겠다. 뭐 명확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적폐 부분들은 범주니까 이것은 뭐 사법행정기관에서 그건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걸 시민단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 부분,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의 반대, 그 인구의 반대 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이 역사적으로 보나 사회학적으로 보나 아직까지는 약자에 그 속해 있는 그 부분이고 그래서 그 여성에 대한 그 배려가 더 높을수록 수준이 높을수록 그 사회 선진화를 가름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하는데 그걸 좀 뭐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고 사각지대 여성을 위한 쉼터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특히 요즘에 출산하고 그런 분인데 출산이 지금 저하되고 있는 부분에 포함돼서 경력 단절 중년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적어도 국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지역적으로라도 좀 거기에 대한 제도를 좀 활성화시키거나 정책을 개발하셔서 군산 지역의 여성들은 정말로 다른 지역에 있는 여성들보다도 정말로 경력 단절 중년 여성들이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정말 그게 더 소문이 나고 정말 그게 극대화될 수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라도 군산시 인구가 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신경을 그 주의를 많이 가지시면 좋겠다 해주신 말씀이고요. 환경 분야는 뭐 오래된 얘기고 뭐 앞으로도 크게 주제가 될 분야죠. 특히 이제 우리는 새만금 갯벌의 문제, 금강하구 해양 생태계 문제 부분 뭐 개발은 불가피한 일이고 뭐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면은 정말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의 개발 제도 가능한이라고 얘기하지 우리는 그런 부분에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환경 분야에서 제시하는 것은 아까 그 해양수산 부분에도 똑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환경과 군산이라는 가진 해양 환경이라는 군산지에 갖는 자연 조건에 맞는 경제 어떻게 이용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가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 주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그 부분으로 군산 지역의 환경과 더불어서 경제를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셔서 정책을 정책을 시행해 주시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부의 구체적인 말씀은 책제 안에 우리 정책 제안집에 있습니다. 관광 도시 디자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뭐 특히 이제 우리 군산이 다른 지역도 그러겠지만 특히 이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일부 관광들이 많이 참여를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여러 시장님, 우리 시장이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투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도시 특히 디자인을 구성하고 도시 관광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 주도형 관광을 목표로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공무원분들께서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물론 뭐 일방적이고 뭐 생각하지 않고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더 세심하고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수준을 높인 관광 정책이나 도시 디자인 정책이 나오기 전에 시민들이 정말 참여하는 현실 생활을 하는 특히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관광 도시 디자인 정책이 개발되어야 된다. 시민들 참여를 좀 많이 확대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치료적인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이거는 일관된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의 그 제안이고 부탁입니다. 민생 주거 부분.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군산 지역 특히 이제 민생 부분, 특히 주거, 특히 아파트 부분에 대한 부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시는 단체들도 지금 단체가 있고 성과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 민생 삶의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 되겠지만은
모든 것의 전제고 모든 것의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겠지만. 그래서 민생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은 선택이 아니면 필수라는 거고요. 거기에서 시정의 중심 과제를 좀 삼아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또 그분들에 대한 부채 부분, 또 그분들이 가져야 될 희생할 수 있는 일자리 부분, 주거 환경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회복지 부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부분. 이것은 아까 그 환경 분야와 그 다음에 그 해양수산 분야 부분도 사실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자원을 토대로 하는 내적 발전 전략을 세워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고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듯이 국가경제들 볼 때 수출 주도가 좋긴 한데 우리 한경제 조건 속에서 수출을 주도하다 보면 주도형 성향을 하다 보면 일부 경제에 너무 지나치게 취약하다 영향이. 그래서 내수를 활성화시킨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군산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한국 대한민국의 경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성찰을 하게 되는 부분은 대기업의 성장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많이 이끌려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더욱더 바탕으로 풀뿌리처럼 그 바탕을 이루어진 상태의 대기업이 발전하는 게 국가 경제에 정말 건강한 국가 경제가 필요하다는 것처럼 큰 기업이나 그 공장의 어떤 대기업의 일지에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지만 거기에만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자원을 토대로 해서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고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동 부분 있고 완전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공공성 강화. 특히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 아니고 특히 근래에는 신자유주의에서 극단화된 지금 자본주의 체제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건 공공성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그 국가적인 문제고 세계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군산 시 영역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관심을 좀 가해주시자는 거고 안정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부분에 대한 문제도 결국은 시민이 투명하게 시정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또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라는 그런 그 내용이 우리가 제안한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는데 여기 지금 5분이 계시잖아요. 후보 아직 공직 등록을 안 해서 또 올라오긴 하지만 사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여기 5분 중에 한 분이 시장이 되실 거고요. 앞으로 2달 후면은 5분 중에 한 분이 반드시 군산시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군산시 공무원분들 1,400여 분이 된다고 그래요. 예산이 1조가 넘는다고 그러고요. 결국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지고 군산을 지금 이끌어 가실 것인데 5분 중에 한 분이 정말 앞으로 그렇게 군산을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하실 때 지금까지 제가 다 아시는 분들이어서 그런 삶을 살아오셨고 또 그런 지향을 어느 때나 어느 자리에서 항상 피력하시고 그렇게 하실 줄 믿는데 그런 마음을 정말로 앞으로 계속 가지실 걸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는 그 정책연대 대표 중에 한 명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연례 분과가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연례 분과의 분과장님들은 그 분야에서만큼은 정말로 군산 지역에서는 정말로 지금까지 평생을 헌신해 온 분이고 전착해 온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되시거든 그 연례분들에 대해서 대표님들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되실 것 같고 연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시정을 하실 때 그분들의 어떤 자문이나 어떤 조언과 식견을 좀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탁을 시정에 그렇게 해주시라는 부탁을 꼭 이 자리에 대해서 공익적으로 좀 드립니다. 꼭 그걸 한번 진지하게 드리는 바이니까 연례분 우리 측에 나와 있는 그 연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개인 연례분이기도 하지만 또 사실은 시민들의 법적인 유권적인 어떤 그런 절차에 거치긴 하시니까 그런 과정에 거쳐도 만들어진 연례분 아니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는
그 상당한 정도의 식견과 최고 수준의 그 헌신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시정에 정말로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 그럴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시간 뺏은 게 대해서 주도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그 서약식 하나를 하려고 해요. 그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그 군산 시민정책연대 정책 실현 및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실천 서약서라고 해서 이 공동대표님들과 우리 후보님들께서 사인하시고 그리고 서약식 하고 안내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님들이 하나씩 가지고 좀 후보님들께 좀 전달하셔서 사인 좀 받으시면 어떨까요? 자, 앞으로 제가 그 안내하는 동안 참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고 후보님들 시간 너무 많이 뺏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래서 대표님들이 좀 사인 좀 받으시죠. 옆에 하셔가지고 두 분씩 받으시면 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군산 시민정책연대 정책 실현 및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실천 서약서이고요. 그 본인은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군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이 후보자로서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야 하는데 동의하며 군산 시민들이 참여하여 제안한 군산 시민정책연대의 정책에 대하여 가능한 실현하여 군산 시민의 공익을 위한 정책 선거를 통해 발전과 화합에 기여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군산 시민들에게 약속합니다. 1. 나는 법을 준수하고 오직 정책으로만 경쟁하며 비방이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방이나 흑색 선전은 하지 않음으로써 깨끗한 선거 문화를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두 번째, 나는 지역 변화를 위해 군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군산 시민 정책연대 14개 영역 128개의 정책을 실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세 번째, 나는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정책과 공약 실천 및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에 대한 사항과 과정들을 군산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한다. 본인은 이번 군산시장 선거가 군산시의 새로운 발전과 세대 통합을 위한 중요한 선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위 사항의 이행과 실천에 있어 신의 성실을 다할 것을 서약하고 공표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님들과 후보님들 서약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진 한번 찍을까요? 여기 기자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전보교 기자님이랑 오셔서 그래서 오셔서 정책 때문에 선거법 관련해서 말씀도 많이 못 드리겠는데 사진도 좀 나오셔서 대표님들하고 서가지고 앞에 사진 한 번 찍고 바로 마지막 순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들고 일어나셔가지고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실래요? 대표님들 같이 나오셔서 사이사이 끼셔서 네, 기자님들이나 같이 사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쓰시고 옆에 쓰세요. 대표님 사이사이 끼셔가지고 좀 밝게 웃으시면서 대표님 나와주시고 후보님들만 잠깐 쉬신다고 들어가시고 밝게 경쟁하게 하셔서 후보님만 찍어주십시오. 다시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방송도 나와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잠깐 앉아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해서 잠깐 앉으십시오, 후보님들. 고맙습니다. 제가 이 바닥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청소년이랑 시민사회 활동하면서 한 20년이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후보님들이나 토론자분들 모셔가지고 이분들 얘기는 거의 못하게 하고 시민들 얘기만 한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번 후보님들은 시민들에게 진짜 경청 잘하고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서인데요. 마지막에는 버라이트 쇼나 쇼에 조용필, 하추나 이런 분들 나오시거든요. 오늘도 저희 공동대표님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문정수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잠깐 부탁 말씀 드리고 전체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책 개발을 하면서 14개 분과 정책 개발을 했는데 이 정책들이
농업 따로, 수산업 따로, 관광 따로가 아니고 14개 분과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 느꼈어요. 그리고 서로 모르는 것을 알게 돼서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다라고 나름대로의 보람은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14개의 분과가 통합돼서 연결되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시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정책이라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시민들의 요구가 뭐고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선거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 분씩 성함을 부르시면 여기에 모이신 분이 화이팅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후보님 나오세요. 자, 박종서 하면 화이팅 하면서요. 박종서. 화이팅! 예, 예, 수고하십시다. 그 다음에, 예, 강임준 후보님 나오세요. 예, 강임준. 화이팅! 예, 수고하세요. 서동석. 화이팅! 예, 수고하세요. 김기동 후보님. 김기동. 화이팅! 수고하세요. 자, 진이완. 화이팅! 예.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 이분 중에 시장 되시면 꼭 저희가 받은 제안한 정책 그러고 하시겠다고 하는 거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하면 제가 1인 시위를 4년 내내 계속 하겠습니다. 제 명성은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